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실례합니다만 박물관에 가려면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나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8번 출구가 있어요. 나가서 버스나 택시를 타셔야 해요. 걸어서 가기에는 좀 멀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2번, 손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앞머리만 좀 다듬어 주세요. 자꾸 눈을 찌르거든요. 네, 다음에 오시면 앞머리 파마도 한번 해보세요. 3번, 최근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수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안정성, 적성이나 흥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했지만 지금은 안정성이나 정신적인 만족감보다는 현재의 경제적인 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택배입니다. 10분쯤 후에 도착할 것 같은데 지금 댁에 계세요? 아니요. 잠깐 볼일 보러 나왔는데요. 5번. 언제까지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 주말까지야. 그런데 인기가 많은 강의는 일찍 마감될지도 모르니까 빨리 해. 6번. 요리를 배운 지 벌써 3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음식 만드는 게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요리 실력이 많이 는 것 같은데요. 7번. 미국에 서류를 보내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착하는데 5일 정도 걸려요. 빠른 배송으로 보내면 보통 24시간 이내에 도착해요. 8번. 김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지금 신입사원 교육 중이신데 끝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기다리시겠어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손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시킨 거 맞나요? 저는 커피가 아니라 녹차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한 모양이에요.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번. 프로젝트 성공도 축하할 겸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 겸 오늘 부서 회식을 할까요? 좋아요. 지난번에 갔던 삼겹살 가게가 괜찮던데, 이번에도 거기로 할까요? 그런데 거기는 당일 예약이 안 되잖아요. 금요일에는 사람이 많을 텐데 예약이 가능한 곳으로 가는 게 어때요? 네, 그럼 제가 알아보고 예약해 놓겠습니다.
11번. 김 선생님, 이번 수학여행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요? 경주가 어떨까요? 여러 유적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 한옥에서 묵으면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도 느끼고 유익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숙소와 교통편 좀 알아봐 주세요. 일정은 제가 짜볼게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12번) 이번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장소는 예약했지요? 네, 시청에 전화했더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서 무료로 장소를 빌려준다고 합니다. 잘 됐네요. 그럼 참석 인원을 확인하고 기념품, 음식 등 행사에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참석 인원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요금 할인이 된다면서? 아니, 통신 요금이 할인되는 게 아니고 매달 무료 문자를 30건 받을 수 있어. 명세서가 가끔 배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불편했는데 나도 바꿔야겠다. 지금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이메일 명세서와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야. (14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연이 시작된 후에는 공연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중 휴대전화 벨소리나 문자 메시지 알림 소리는 공연자와 관람객 여러분 모두에게 방해가 되오니 반드시 휴대전화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연장 내에서의 사진 촬영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동영상 촬영 및 녹음은 금지되어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올해부터 소득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모두 보냈지만 어제까지 기준으로 신청률이 2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달 안에 신청해야 장려금의 100% 다 받을 수 있고 이번 달을 넘겨서 신청하면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시장님, 이번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코 마일리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에코 마일리지 운동이 무엇입니까? 에코 마일리지 운동은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무료로 관리해드리면서 에너지 절약 실적이 우수한 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에너지 절약 운동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시면 서울시에서 매달 회원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합니다. 6개월마다 회원의 에너지 사용량을 이전 연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고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한 우수 회원에게 친환경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수지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했대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과 전혀 다른 분야를 배우기 위해서 간다지요? 벌써 회사 경력도 꽤 되고 곧 승진도 할 텐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도전하는 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18번) 새로 출시된 스마트 시계를 사용해 보시니까 어때요? 통화 품질이 휴대전화만 못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좋던데요. 사실 뉴스에서 봤을 때는 별로 유용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편리하더라고요. 특히 스마트 시계는 휴대전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결제와 자동차 문의 개폐 기능도 있습니다. 스마트 시계를 활용하시면 지갑을 소지하실 필요도 없고 가방에서 열쇠를 찾느라 뒤지는 수고도 덜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이보다 좋은 제품이 없지요. (19번) 다음 달부터 서울 곳곳에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거리가 생긴대요. 정말 잘 됐죠? 그럼 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때를 찾기가 힘들겠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만 금연구역으로 만드는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금연거리가 생기면 간접 흡연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바닥에 담배꽁초가 없으면 거리도 깨끗해져서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너무 비흡연자들만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20번) 희귀암 환우돕기 운동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는데요. 이 운동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 운동은 희귀암에 대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희귀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환우들은 실질적인 의료 정보가 부족하고 의료복지 지원도 부족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허탈감도 느낍니다. 희귀암 환우 돕기 운동을 통해 희귀암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일반인들과 함께 환우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 혜택을 제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환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거라 믿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취직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저축을 전혀 못했어.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걸까? 사실 사회초년생이 큰 돈을 모으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 하지만 내가 경험해보니 가계부를 쓰면서 저축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아껴 쓰게 되더라. 그런데 돈 쓸 곳도 많은데 아껴 쓴다고 해서 과연 저축할 돈이 남을지 모르겠어. 남은 돈만 저축해서는 돈 모으기가 어려워. 먼저 매달 급여의 일정 부분을 저축한 후에 나머지를 소비에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봐. 다시 들으십시오. 취직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저축을 전혀 못했어.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걸까? 사실 사회초년생이 큰 돈을 모으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 하지만 내가 경험해보니 가계부를 쓰면서 저축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아껴 쓰게 되더라. 그런데 돈 쓸 곳도 많은데 아껴 쓴다고 해서 과연 저축할 돈이 남을지 모르겠어. 남은 돈만 저축해서는 돈 모으기가 어려워. 먼저 매달 급여의 일정 부분을 저축한 후에 나머지를 소비에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봐.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내년부터 탄력 근무제를 도입한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제도예요.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가 가능하고 근무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되는 거지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일하면 창의성이나 업무 집중도도 높일 수 있어서 좋고, 특히 집이 먼 사람들은 출퇴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기업체 입장에서도 업무 효율이나 생산성도 높아져서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던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회사가 내년부터 탄력 근무제를 도입한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제도예요.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가 가능하고 근무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되는 거지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일하면 창의성이나 업무 집중도도 높일 수 있어서 좋고, 특히 집이 먼 사람들은 출퇴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기업체 입장에서도 업무 효율이나 생산성도 높아져서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던데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10여 개 학교를 돌며 초중고 축구 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축구의 신화적인 존재, 안지환 씨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된 건가요?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축구가 생활체육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의 목적은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축구 경기를 통해 경쟁이나 승부보다는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좀 더 가까이 전문적인 축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회를 접한 아이들이 꼭 축구 선수가 아니어도 축구 전문 기자나 축구와 관련된 직종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10여 개 학교를 돌며 초중고 축구 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축구의 신화적인 존재, 안지환 씨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된 건가요?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축구가 생활체육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의 목적은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축구 경기를 통해 경쟁이나 승부보다는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좀 더 가까이 전문적인 축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회를 접한 아이들이 꼭 축구 선수가 아니어도 축구 전문 기자나 축구와 관련된 직종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너 아이한테 휴대전화 사줬다면서?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초등학생한테 휴대전화가 왜 필요하니? 우리 딸이 친구들은 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서 계속 휴대전화 타령을 해서 결국 사줬어. 하나에 100만 원 가까이 하는 휴대전화를 사줬다고? 그런데 잘 사줬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이가 학교에서 좀 늦거나 아이한테 급하게 전할 말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면 되니까 말이야. 수업 중에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못하게 한다니까 공부에 방해될 일도 없고. 초등학생들은 스스로 제어가 안 되니까 휴대전화 중독의 위험도 있고 유해 정보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어서 문제야. 나는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안 사줄 생각이야. 다시 들으십시오. 너 아이한테 휴대전화 사줬다면서?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초등학생한테 휴대전화가 왜 필요하니? 우리 딸이 친구들은 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서 계속 휴대전화 타령을 해서 결국 사줬어. 하나에 100만 원 가까이 하는 휴대전화를 사줬다고? 그런데 잘 사줬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이가 학교에서 좀 늦거나 아이한테 급하게 전할 말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면 되니까 말이야. 수업 중에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못하게 한다니까 공부에 방해될 일도 없고. 초등학생들은 스스로 제어가 안 되니까 휴대전화 중독의 위험도 있고 유해 정보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어서 문제야. 나는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안 사줄 생각이야.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추진하신 24시간 무료로 개방되는 도서관이 개관되자마자 대중의 반응이 굉장하네요. 어떤 매력 때문일까요? 모든 서간은 기증받은 도서들로 채워져 있는데 각 분야 교수나 전문가들의 기증 도서와 출판사의 기증 도서 코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분류법을 따르지 않고 기증자별로 책이 꽂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출판사 코너에 가면 지금까지 출판한 각 분야의 책이 전부 있어 출판사가 지닌 특유의 개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 기증자의 코너에 가면 전문가의 서재를 엿보는 듯한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곳곳에 권독사가 있는데요. 권독사는 독자들에게 책을 안내하고 권유하면서 책을 보호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독서를 권하는 사회, 함께 책을 읽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표님께서 추진하신 24시간 무료로 개방되는 도서관이 개관되자마자 대중의 반응이 굉장하네요. 어떤 매력 때문일까요? 모든 서간은 기증받은 도서들로 채워져 있는데 각 분야 교수나 전문가들의 기증 도서와 출판사의 기증 도서 코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분류법을 따르지 않고 기증자별로 책이 꽂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출판사 코너에 가면 지금까지 출판한 각 분야의 책이 전부 있어 출판사가 지닌 특유의 개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 기증자의 코너에 가면 전문가의 서재를 엿보는 듯한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곳곳에 권독사가 있는데요. 권독사는 독자들에게 책을 안내하고 권유하면서 책을 보호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독서를 권하는 사회, 함께 책을 읽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대형마트의 격주 휴무제와 특히 15개 품목을 상생 품목으로 정해 마트에서 판매 금지한 것은 시장과 마트가 공존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겨우 한 달에 2번 마트 문을 닫는 것과 몇 개 품목을 마트에서 팔지 않는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바로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상생 품목제가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하여 전통시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금지 조항보다는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나 홍보 등 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의 성장은 전통시장의 침체와
무관하지 않으니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전통시장을 살리는 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대형마트의 격주 휴무제와 특히 15개 품목을 상생 품목으로 정해 마트에서 판매 금지한 것은 시장과 마트가 공존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겨우 한 달에 2번 마트 문을 닫는 것과 몇 개 품목을 마트에서 팔지 않는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바로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상생품목제가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하여 전통시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금지 조항보다는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나 홍보 등 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의 성장은 전통시장의 침체와 무관하지 않으니까요.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사과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사과를 할 때 미안해라는 말 뒤에 하지만, 그런데 같은 말을 덧붙여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사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사과의 앞뒤에 변명의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과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이나 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사과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사과를 할 때 미안해라는 말 뒤에 하지만, 그런데 같은 말을 덧붙여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사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사과의 앞뒤에 변명의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과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이나 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합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국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주신 국내외 영화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제는 한국 영화 산업이 침체기에 빠져 있던 시기에 한국 영화 시장을 살리기 위해 창립되었습니다. 본 영화제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영화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배우, 감독, 제작자, 일반 관객들이 서로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세계 처음으로 상영되는 작품이 97편 소개되고 일반 극장에서 접하기 힘든 예술 영화와 독립 영화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전시관에서는 영화 제작 방법 및 제작 도구, 한국 영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획 전시와 함께
대표적인 추억의 한국 영화 10편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저희 영화제가 영화인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주신 국내외 영화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제는 한국 영화 산업이 침체기에 빠져 있던 시기에 한국 영화 시장을 살리기 위해 창립되었습니다. 본 영화제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영화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배우, 감독, 제작자, 일반 관객들이 서로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세계 처음으로 상영되는 작품이 97편 소개되고 일반 극장에서 접하기 힘든 예술 영화와 독립 영화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전시관에서는 영화 제작 방법 및 제작 도구, 한국 영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획 전시와 함께 대표적인 추억의 한국 영화 10편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저희 영화제가 영화인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박수 전도사로 알려져 있는 김영춘 박사님을 모시고 박수의 효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박수를 연구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박수만 쳐도 심장 박동수가 전력 달리기를 한 것처럼 증가하여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 다양한 박수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전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박수 체조도 있고 손바닥뿐만 아니라 주먹과 손등, 손끝 등으로 치는 부위별 건강 박수도 개발하게 됐습니다. 박수를 개발할 때는 놀이로서 재미있게 박수를 치며 건강과 두뇌 개발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최근에는 웃음 치료와 박수를 결합한 웃음 건강 박수를 개발하여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박수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 건강까지 선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박수 전도사로 알려져 있는 김영춘 박사님을 모시고 박수의 효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박수를 연구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박수만 쳐도 심장 박동수가 전력 달리기를 한 것처럼 증가하여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 다양한 박수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전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박수 체조도 있고 손바닥뿐만 아니라 주먹과 손등, 손끝 등으로 치는 부위별 건강 박수도 개발하게 됐습니다. 박수를 개발할 때는 놀이로서 재미있게 박수를 치며 건강과 두뇌 개발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최근에는 웃음 치료와 박수를 결합한 웃음 건강 박수를 개발하여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박수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 건강까지 선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가 대부분 개발도상국 어린아이들의 손에서 생산되지만 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전체 커피 시장 이윤의 0.5%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 주목받고 있는 공정무역 커피는 아이들을 포함한 커피 생산 노동자의 가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공정무역 커피는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커피를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는 커피를 말합니다. 커피 판매 수익금의 80%는 커피 생산 노동자에게 돌아가며 나머지 20%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장학사업에 쓰입니다. 요즘엔 한국에서도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공정무역 커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가 대부분 개발도상국 어린아이들의 손에서 생산되지만 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전체 커피 시장 이윤의 0.5%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 주목받고 있는 공정무역 커피는 아이들을 포함한 커피 생산 노동자의 가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공정무역 커피는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커피를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는 커피를 말합니다. 커피 판매 수익금의 80%는 커피 생산 노동자에게 돌아가며 나머지 20%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장학사업에 쓰입니다. 요즘엔 한국에서도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공정무역 커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헌혈 장려 운동을 하면서 이런 꿈을 꿔봅니다. 혈액을 만들 수 있다면, 혈액을 약국에서 살 수 있다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전전긍긍할 일도 없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혈은 반드시 누군가의 헌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헌혈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키, 직업,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어리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헌혈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 건 특별한 사람의 일이라는 생각이나 주사가 겁이 난다는 이유로 헌혈을 꺼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이자 사랑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헌혈 장려 운동을 하면서 이런 꿈을 꿔봅니다. 혈액을 만들 수 있다면, 혈액을 약국에서 살 수 있다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전전긍긍할 일도 없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혈은 반드시 누군가의 헌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헌혈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키, 직업,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어리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헌혈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 건 특별한 사람의 일이라는 생각이나 주사가 겁이 난다는 이유로 헌혈을 꺼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이자 사랑입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바다는 지구의 기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닷물은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며 기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바닷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 반면
육지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 육지 쪽은 빨리 데워져서 가벼워진 공기가 위로 상승하고 그 빈 공간으로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바다 쪽에서 이동해 옵니다. 밤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며 공기는 육지와 바다를 순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다는 장마전선이나 태풍을 생성하여 여름철에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폭설의 원인 또한 바다입니다. 바다는 육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많은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바다는 지구의 기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닷물은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며 기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바닷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 반면 육지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 육지 쪽은 빨리 데워져서 가벼워진 공기가 위로 상승하고 그 빈 공간으로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바다 쪽에서 이동해 옵니다. 밤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며 공기는 육지와 바다를 순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다는 장마전선이나 태풍을 생성하여 여름철에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폭설의 원인 또한 바다입니다. 바다는 육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많은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과거 소비자들은 가격, 성능 등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경제가 발전하고 제품 간의 품질에 큰 차이점이 없어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은 단순한 실용적인 욕구보다는 제품에 담긴 이야기나 자신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어떤 가치와 경험을 누릴 수 있는지, 매장을 방문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향기, 음악, 색깔 등의 오감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 마케팅이 급부상했습니다. 백화점 고급 의류 매장에 좋은 향기가 나게 해서 쾌적한 쇼핑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시간대별로 음악을 달리하여 고객의 구매 심리를 자극한다든지, 아파트 광고에 집의 이미지나 예술적 디자인을 부각시키는 것 등이 감성 마케팅을 활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과거 소비자들은 가격, 성능 등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경제가 발전하고 제품 간의 품질에 큰 차이점이 없어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은 단순한 실용적인 욕구보다는 제품에 담긴 이야기나 자신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어떤 가치와 경험을 누릴 수 있는지, 매장을 방문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향기, 음악, 색깔 등의 오감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 마케팅이 급부상했습니다. 백화점 고급 의류 매장에 좋은 향기가 나게 해서 쾌적한 쇼핑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시간대별로 음악을 달리하여 고객의 구매 심리를 자극한다든지, 아파트 광고에 집의 이미지나 예술적 디자인을 부각시키는 것 등이 감성 마케팅을 활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에 사는 식인 물고기가 국내 저수지에서 발견돼 결국 저수지의 물을 다 퍼내는 일까지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해 외래 어종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은 관상용으로 기르던 물고기를 무책임하게 버린 데서 생긴 겁니다. 육식성으로 매우 위험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저수지물을 퍼내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개체수가 확산되지 않고 4마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래 어종이 국내 환경에 적응하여 번식하게 되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 외래 어종에 대한 관리 규제를 정책적으로 강화하여 개인의 무분별한 구입과 자연으로의 방류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에 아마존에 사는 식인 물고기가 국내 저수지에서 발견돼 결국 저수지의 물을 다 퍼내는 일까지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해 외래 어종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은 관상용으로 기르던 물고기를 무책임하게 버린 데서 생긴 겁니다. 육식성으로 매우 위험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저수지물을 퍼내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개체수가 확산되지 않고 4마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래 어종이 국내 환경에 적응하여 번식하게 되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 외래 어종에 대한 관리 규제를 정책적으로 강화하여 개인의 무분별한 구입과 자연으로의 방류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아담 스미스는 전통적인 경제관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경제 개념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어도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경쟁을 통해 생산자들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의 소량을 생산하게 되어 그에 따라 적정 가격이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시장 체제를 주장한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시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결국 경제활동의 침체를 불러와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침체된 경제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 다시 과거와 같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자유경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아담 스미스는 전통적인 경제관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경제 개념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어도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경쟁을 통해 생산자들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의 소량을 생산하게 되어 그에 따라 적정 가격이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시장 체제를 주장한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시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결국 경제활동의 침체를 불러와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침체된 경제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 다시 과거와 같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자유경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9번 50번